이번 대선에서 역시나 강남 3구는 이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참교육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정일보는 어제 보도를 통해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3년 누계 체납액은 106조 597억 원으로 133만 6,759명이 세금을 체납했다며 같은 해 국세청이 거둔 세금이 344조 원이므로 체납 세금만 받아도 어마어마한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국세 체납액은 해마다 규모를 더 불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 100조 원을 거둔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5년간 필요하다는 공약 이행 재원 210조 원의 절반이 채워지기 때문에 재원 마련의 한 방안으로 체납 정리가 언급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습니다. 실제 우리 잼프는 지난달 28일 탈세라고 하는 영역 세금 체납을 정리하면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며 몇 년 지나면 가용 예산이 많이 늘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체납자들 지도를 보면 아주 강남이 바글바글합니다. 여기만 제대로 집중 추진하면 나라를 위해 쓸 세수는 아주 빠르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만 봐도 알겠지만 지금 이 대통령은 경무에 시달리면서도 행복해 보이십니다. 국민에게 칭찬받으면 좋아하시고 일이 재밌기 때문에 두창이처럼 의전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로 칭찬받을까 이러면서 일을 하실 겁니다. 즉 3년간 가출했던 주모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짐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역대급 자중질환이 임박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의 제일 전통 있는 보수 정당이 공화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당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씨로 바꿔치기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는 당원들이 당원 투표에서 반대해서 막긴 막았는데 이 국힘당의 당원 베이스가 당원들의 평균적인 생각이 그동안에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굉장히 극단화돼 있다고 저는 봐요. 그 뽑으면 또 당대표 뽑으라 그러면 또 윤석열 씨 옹호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냐. 한쪽으로 그렇게 보고요. 현역 의원들은 더 해요. 그러니까 당원들은 극단화돼 있고 그러면 당의 문화는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져서 몇몇 실력자들이 배후에서 막 작동해서 새벽에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하는 이런 상황이 올 정도로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참주정 또는 귀족정 형태로 지금 당이 가버렸어요. 완전한 귀족정도 아니지만 또 온전한 공화정도 아닌 당의 거버넌스라고 그러죠. 지배구조. 이게 지금 흐트러진 상황이어서 이거를 수습하지 못하면 조 의원님 말씀이 합리적이지만 이런 주장이 당내에서 설득력을 얻고 대세를 잡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게 정치는 경쟁인데 그러려면 경쟁의 주체들이 뚜렷이 있어야 되고 그 주체들이 다 건강해야 되고 그 건강한 두 집단 혹은 여러 집단들이 규칙에 따라서 정정당당한 방식으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그 집권 여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이 갖고 있던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지금 정규재 주필께서 말씀하신 그 당원의 건강성, 또 당원의 주권을 바탕으로 당을 필요할 때 혁신해 나가고 운영해 나가는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결여되어 있다는, 무너졌다는 거 하나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거 참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상대방을 제거하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비상계엄 선포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말살하고 야당을 말살하려고 한 시도였다면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이 5건이나 야당의 지도자를 기소해가지고 물론 범죄 혐의가 뚜렷하면 기소하는 게 맞죠. 근데 다툼의 여지가 엄청나게 많고 유무죄가 막 엇갈리는 이런 문제를 놓고 그렇게 무더기 기소를 하고 막 검찰이 증인을 막 400명, 500명 신청해서 끝도 없이 한 개인을 자기들은 국가 돈으로 하면서 한 개인은 개인 사비로 변호사 비용을 조달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파탄 상태에 몰아넣는 이런 식으로 법을 동원해서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이 시도. 이게 같은 거거든요. 이 문화요. 이게 좀 냉소적으로 표현하면 이재명 독재를 막아달라고 김문수 후보가 계속 호소를 했는데 자기들 독재 좋아하잖아요. 아니 비상계엄도 옹호하잖아요. 검찰권을 동원해서 정적을 숙청하는 거를 계속
자기들이 지지해왔잖아요. 예. 자기들은 비상계엄도 좋아하고 독재도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독재를 막아달라고 하냐는 거예요. 예. 말의 모순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게 또 한 덩어리 문제예요. 예. 그 두 가지를 보수 정당으로서 어떻게 극복을 해내서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요즘 이 국민의힘 당을 보고 있으면 옛날 민정당 보는 기분이에요. 저희 20대 때 봤던 예. 그 전두환이 만든 그 상명하복식의 예. 그런 당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나라 일을 돌보지 않으면서 예. 조선시대로 치면 이제 혼군을 넘어서서 폭군의 행태를 보이고 있을 때 그걸 그대로 추종했지 않습니까? 아니, 부끄럽지 않나요? 그 당의 대표를 내쫓고 네. 또 전당대회를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왔다 해서 주저앉히고 그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또 시킨다고 그러니까 당원들은 찍어주고 예. 그리고 총선 앞두고 불출마하라는데 안 한다고 난 출마하겠다고 그러니까 또 쫓아내고 그럼 자기 측근 또 비대위원장 세우고 그 비대위원장이 공천시킨 대로 안 한다고 해서 또 쫓아내고 예. 이런 식의 행태를 대통령이 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게 국힘당의 정치인들이고 그거를 그대로 전당대회에서 추인해 준 게 당원들이에요. 가능할까? 네. 너무 자연스러워서 사실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올 때 이렇게 막 가슴이 쿵쿵 뛰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2017년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도 그때는 다자구도였기 때문에 좀 그 예측 가능했거든요. 그때 생각도 좀 납니다. 이 결과는 사실 저 개인적인 이제 어떤 느낌을 말씀드리면 아 쉽지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그렇게 보십니까? 네. 어마어마한 저항을 할 것 같다. 그 김문수 후보가 지금 40%의 턱걸이 하냐 마냐 정도까지 표를 얻었고 예. 또 TK를 완벽하게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PK 지역도 울산을 조금 뒤지긴 했지만 예. 득표율 차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대로라면 지켜낸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럼 뭐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영향은 좀 있겠으나 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게 기본적으로 예. 그런 생각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사도 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 김민석 총리 내정자의 인사는 단순한 보은 인사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책 노선을 잘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발탁 배경이라는 게 민주당 안팎의 분석입니다. 특히 정책 전략통으로서 이재명표 개혁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당 집권플랜본부 수장을 맡아 먹사니즘과 친기업 성장론 등 이 대통령의 경제, 산업 정책을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반드시 이 두 분께서 꼭 성공한 정부를 만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댓글 부탁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